저도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희창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탄핵이 선고된 날 60일 남았습니다. 이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주 중에 대통령 선거일이 발표가 됩니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최장으로 계산하더라도 5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정의당의 중장기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정의당의 영향력과 당세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심지어는 정의당이 2020년 국회의원 몇 명을 배출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우리 앞에 이제 57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선거가 어떤 바탕에서 치러지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뻗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12월로 예정되었던 선거가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단순히 선거 일시만 7개월 앞으로 앞당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가져올 변화, 또는 한국 사회에 오기를 바라는 그 변화의 양과 질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2017년은 새누리당이 10년째 집권한 해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 이 사회 양극화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였던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었던 1987년으로부터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에 결정적으로 이 탄핵으로 인한 에너지의 폭발적인 분출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디까지 어떠한 변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거리를 휩쓴 촛불을 가리켜서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 혁명이냐, 이렇게 사실 묻고 싶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날 저 청와대 앞에, 당시 경무대 앞에서 수십 명의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끈, 또는 목숨을 걸고 그 독재에 항거했던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나중에 혁명으로 불려질 줄 모르고 쓰러져 갔습니다. 아마 촛불 들고 1,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내가 혁명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힘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검이 없었다면 탄핵이 가결되었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 않았다면 과연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그 시민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12월 9일 78.5%의 놀라운 찬성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그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의 함성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직접 청와대로 달려가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헌법과 법률, 제도를 최대한 압박하고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는 3월 10일 탄핵 인용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상황을 최고의 국민이 수습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촛불 시위의 배경은 정치가 아니다. 경제다. 바로 누적된 경제적 불평등이 촛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지없이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이 사태를 끈 배경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습니다. 불평등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통계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 불평등이 다름 아닌 불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그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이 이번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는 그리고 박근혜는 어찌 보면은 인화물질로 가득 찬 지난 20년간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화물질로 가득 찬 창고에서 불을 당겼을 뿐입니다. 그들이 불을 당기지 않았다더라도 다른 사건에 의해서도 대폭발이 일어날 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누적된 문제는 그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3월 10일 날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그래서 박근혜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지만은 박근혜가 권좌에서 내려온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100만 명이 처음 모였던 그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팻말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박근혜 퇴진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냐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아직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은 이게 나라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 대한민국의 변화, 사회,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외침이었고 그 변화는 이제 많은 시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앞서 나와 있는 정치 일정이 바로 이번 19대 대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개헌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질 대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선거제도의 변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다음 총선은 2020년 다음 총선은 바로 작년의 선거제도로 치러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또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정의당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이 역할은 6명밖에 없는 국회의원 6명밖에 없는 정의당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7.3%를 얻고 아직 그 당 지지율을 이제 겨우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정의당에 대한 상상력만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은 투쟁을 통해서 커나갑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정당이란 조직 앞에 놓여진 가장 큰 투쟁은 뭐냐?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만큼 그 당이 갖고 있는 포부, 생각, 가치관, 철학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투쟁은 달리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이 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약속해왔던 그런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해낼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 나갈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느 선거보다도 후보는 적은 선거입니다. 단 한 명의 후보를 가지고 싸우는 선거입니다.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그 동네를 책임지는 후보 없습니다. 그냥 전국으로 한 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은 어떤 선거보다도 당의 운명에 큰 변화를 주는 선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정의당을 위한 선거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위한 선거다. 실제로 이게 나라냐라는 그 외침 속에 그 불평등과 불공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가야 할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 요구,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 하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선거가 우리에게 힘들었던 것은 크게 양대 진영 중에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 혹은 양대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이기느냐 등의 선거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괜찮은 세력인데, 근데 이번 판은 너희들 위한 판은 아니대. 임자가 따로 있는 선거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미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 그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이긴다는 건 누가 상상이라도 합니까? 그 말이라도 됩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진영과 큰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면서 제3세력이 경시되는 그런 구도는 이미 벗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때보다도 이게 나라냐, 이제 아직도 촛불을 내릴 때는 아니다. 박근혜 탄핵과 퇴진은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바로 맞이하는 첫 사건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선거야말로 정의당이 자신의 실력을, 그리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철학을 가장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준비된 정책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의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 평균 기온과 함께 올라갈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꽃피는 4월, 벚꽃이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필 때쯤 우리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무조건 두 자리 숫자죠? 네. 저는 최소한의 목표가 두 자리 숫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 자리 숫자는 없습니다. 지지율 세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두 자리면 서로 다 맘먹어도 됩니다.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정의당이 10%를 넘어서는 순간 선거의 판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또 집권하면 어떻겠냐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고대하던 그런 게임, 민주당과 정의당이 좌우를 겨루는 1, 2위를 다투는 그게 선진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시켜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 2위를 다툰다면 그는 국제적 창피 아닙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의당을 부강케 만들리라, 정의당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고 정의당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선거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2020년
2020년 총선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훌륭한 후보를 가장 먼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다른 당에서 한편으로는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선출된 심상정 후보를 중심으로 정의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변화를 왜 정의당과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립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당원들이 다 심상정이 됩시다. 내가 심상정이다. 그래서 바로 집안에서부터, 직장에서, 바로 이웃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심상정 후보가 되어서 왜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을 선택해야 되고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힘차게 얘기합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믿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면서 정의당은 어저께의 정의당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정의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발을 점자 그리고 올바른 의지를 쓰는 당이 정의당 말고 또 있습니까? 유일하게 바르고 의로운 당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심상정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